교수님, 이번 총선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청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저번에 음. 180석으로 완전히 이겼잖아요. 음,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이 완전 바뀌었고, 음, 근데 또 윤석열 정권 지금 지지율을 보니까 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모든 총선이나 대선은 결국 시대 정신에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시대 정신보다는 시대 현상에 수렴하는 선거가 돼버렸다, 총선이. 그럼 지금의 시대 현상은 뭐냐? 소위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 이걸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세계화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시대 정신, 사람 사는 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또 새로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정권 심판, 이걸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응? 한 정권을 심판한다가 시대 정신이 된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 시대 정신이라기보다는 시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전체 국민을 다 관통하는, 지배하는 현상이 돼버렸다. 이거는 여다 야다, 여당 지지자다, 야당 지지자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미 현상적으로 자리 잡은 지가 벌써 출범하자마자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 5월 9일 날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뭐 날리면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대국민위에 군림하는 현상들을 많이 봤잖아요. 대선 한복판에서 정책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개인적으로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이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게 꼭 탄핵을 당한다가 아니라, 정권이라는 게 국민적 공감이 없다 그러면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경우 있잖아요. 5년 정권인데 보통은 5년을 4기 정도로 나누어서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인수인계를 받고 정착하는 시기, 그다음에 활발하게 일을 하는 시기, 그다음에 어떤 성과를 어느 정도 매짐을 하는 시기, 마지막 설거지를 하는, 이런 이제 4기로 나눴는데, 그러면 지금은 엄청나게 가속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어떻게 됐어요? 온통 각종 갈등을 일으키면서, 지금 의료 대란 이런 거 누가 일으킨 갈등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선제 공격을 했죠. 그 필요성은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방법론상 거칠잖아요. 온통 정부가 먼저 부딪히고 하면서 국민적 갈등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게 처음이었느냐? 의료 대란만 이랬느냐? 나머지 현상들 봐봐요. 지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각종 사회 계층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정치에 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응? 날리면 바이든이 뭐냐고. 내 귀에도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왜 내가 듣고 보고 하는 건 본능의 영역이잖아요. 국민의 본능의 영역을 좌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에도 이혼도 많고 여러 사건 사고도 많다는 거예요. 그건 다 사람 간에 생기는 일종의 본능적인 영역 부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제어를 할 거예요, 본인들이. 본능적인 영역을. 내 눈과 내 귀를 국가가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공산주의, 전체주의 정도가 아니지, 이거는. 왕주시대에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걸 본인들이 짜놓은 대로 따르라? 과연 될까? 여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그 현상은, 시대의 현상은 거의 굳어졌다고. 본능의 영역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려고 덤볐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떤 서울이나 한 지역에만 국한됐느냐? 아니다. 이건 TK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다. 본능의 영역은 마찬가지라서, 야당에, 민주당에 조금씩 악재가 생길 수 있지만 바로바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축으로 회귀를 해버려요. 이런 속에서 만약에 민주당도 이 심판 정서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진다? 만약에 진다라는 건 뭐예요? 제시한 목표치에 달성 못하면 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대국민 저항에 또 부딪히겠죠. 180석으로 왜 아무것도 못했느냐? 수도 없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번에 그런 국민적 열망, 시대 현상, 윤석열 정권 심판의 현상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야당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 순간이 오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이번에 총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정권 심판. 심판이라는 건 반드시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탄핵은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다 있잖아요. 그걸 두세 번 한다? 국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마음속이 불편해. 그러나 그 힘을 꺾고 국민의 뜻을 따르라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시대 현상으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시대 현상에 귀결된다. 국민들의 예리한 창도 아니고 송곳도 아니에요. 바늘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한 표. 이건 바늘 같은 거예요. 바늘로 찌를 때 제일 아프죠. 창은 내가 막을 수도 있고 송곳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바늘로 콕 찌를 때 정말 아프죠. 이 5,180만의 국민이 바늘로 콕 찌르는 그 아픔을 정부 여당이 알고 반드시 거기서 성찰하는, 그래서 국민들 마음속에 어떻게 소구를 할까 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그러니까 총선은 대부분이 회귀적 투표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지향적 투표는 대선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총선은 회귀적인 투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나온 시간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국민들이 4월 10일 날 바늘로 콕콕 찌르는 굉장히 아픈, 우리 손톱 이런 데 이렇게 가시래기 있으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다.